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인다라 한의원 원장 김영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이재마의 사상체질, 이재마의 체질의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 한의학적으로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TV 드라마에서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봤다는 허준이라는 분 아시죠? 이 허준이라는 분 한 분하고 이름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만한 선생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이재만한 선생은 실은 황제내경이라는 고전에 있었던 음양 25인 혹은 오태인이라는 체질의학의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이 실은 후대에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그닥 발전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그걸 적용한다거나 이런 선례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부터 대략 19세기 중엽, 19세기 초라고 할까요?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돌아가신 이재만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이재만한 선생이 사상의학이라는 체질의학을 실은 창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자고 대단한 역량을 지닌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실은 고전에 있었지만 임상에서 실제 적용해서 얘기되지를 않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재만 선생이 체질의학을 얘기한 그때부터는 실은 한방, 특히 한국에서는 그 체질의학이란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의원에 가면은 체질침을 논다, 혹은 팔체질침을 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실은 이재만 선생의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이런 조류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이 선두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체질의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재마의 사상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면 실은 이재마 선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재마 선생은 실은 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조선시대의 서자면 정말 좀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근데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이 10세에 고전들을 거의 다 읽을 수 있는 수준이고, 글쓰기에도 능했고, 하지만 서자라는 선천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무술을 많이 또 연마를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서삼경 있죠. 사서삼경 중에 삼경, 시경, 서경, 역경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 역경이 바로 주역입니다. 이 주역을 13, 14세 때 한 2, 3년간 공부해서 거의 통달을 했답니다. 그러니 이재마란 이 분은 천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전 유튜브로 천재 혈액형 AB 형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이재마 선생은 AB형이었을 것이고 이 이재마 선생은 태양인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태양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러면 의학을 이렇게, 특히 또 체질의학을 이렇게 연구하게 됐느냐?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희한한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열결반이라고 하는데, 열결반이라고 하는 병은 뭐냐? 요즘 얘기하는 식도협착증 혹은 구토증을 유발하는 어떤 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병 중에 해역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손발, 수족의 마비를 동반하는 다발성 신경염을 얘기하는데,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 유명한 한의사들을 찾아가 봤었겠죠. 그런데도 전혀 치료를 못하니까, 내 몸은 내가 치료하겠다
라는 마음을 정하고 의서를 이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서도 많이 보고 유학의 고전에도 굉장히 능통해서 이분이 사상의학을 만드는 데는 유학의 기반을 두고 주역의 기반을 둔 상황 속에서 어떤 체질의학, 사상의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분이 20세 때는, 젊은 20세 때는 조선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만주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유랑생활도 하시고, 나이 30에서는 함경도라는 어느 집에 이르러 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 숙식을 하게 되는데, 그 집의 벽지에 뭔 글이 써져 있어서 촛불을 가지고 그 글을 봐보니까 이 글들이 완전히 이재마의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했던 그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글들이 거기에 써져 있었답니다. 그 분의 글이 우남 한석지라는 분의 글이었는데, 이 우남 한석지라는 분은 양명학자였답니다. 양명학자.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실은 그 당시에 유가들은 성리학을 중시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얘기는 좀 빠지고 이치에 대해서 뭐 이상을 얘기하는 걸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비돼서 실제와 이 겸비가 돼서 삶에 실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의 학문이 바로 양명학입니다. 이 양명학의 대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남 한석지 선생은. 이 우남 한석지 선생이 양명학에 대해서 자기의 사상을 그 벽지에다 써놓은 거죠. 그걸 읽어보고 크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 40에 늦게 관직에 들어갔고 50에는 진의 현감을 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관료가 됐었던 거죠. 하지만 의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실천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분 나이 57세에 사상의학의 가장 근본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수세보건이라는 것을 집필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의과대학을 다닐 때 동의수세보건을 배웠었죠. 그 동의수세보건을 집필을 하셨고, 이분이 나이 58세에는 관직을 내려놓고 함흥에다가 보홍국이라는 약방을 차려가지고 약방을 오픈해서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아예 안 받고 조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쌀 조금 몇 대 받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시면서 나이 63, 4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던 분이 바로 이재마 선생인데, 이 이재마 선생이 개척한 바로 사상 체질의학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크게 네 분류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비록 증상이 같더라도 만약에 체질이 다르다면 치료 자체를 달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분은 하고 계시고, 또 근본적으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화, 즉 심화에서 심화를 끓이는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심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수양이고 수행이다 라는 얘기를 이분은 하시면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통제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바로 이재마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재마 선생이 대략 10,000여 명의 환자를 이렇게 봐보니까, 당신께서 봐보니까 실제로 태음인은 5,000명이 있었는데 소양인은 3,000명이 있고 소음인은 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한 3명에서 한 10명 정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인은 거의 없다. 자기가 태양인이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나를 치료하지 못했다. 라고 자신을 태양인으로 진단을 하고, 이재마 선생은 질병이 생기면은 건시 있죠. 건시하고 메밀국수를 주로 먹으면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시나 메밀국수는 태양인에게 참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재마의 사상의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